자, 13강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 자, 13강 먼저 소재 먼저 보자. 소재, 재원의 확대를 통한 갈등 해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한 회사를 예를 들어보자. 한 회사 안에 여러 개의 부서들이 있어.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부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정 회사 안엔 분명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그런 부서에서 어떤 자원 또는 어떤 기구 또는 어떤 물건이 필요해. 그럼 이제 그 부서에서 돈을 달라고 이제 회사 또는 어떤 뭐 경리부서나 재무부서 쪽에 돈을 달라고 요청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자원을 얻으려고 또는 필요 경비를 얻으려고 어떤 행동을 취하며 그리고 그 경비를 얻지 못했을 때 그 중요한 부서에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자원이나 경비나 필요 자금을 얻지 못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걸 얻느냐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볼게. 재원. 여기서 재원이라는 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뭐 금전적인 재원을 포함해서 기구, 도구 다 포함되는 거야. 재원의 확대를 통한 갈등 해결. 자, 때때로 갈등이라는 게 해결이 된대. 방금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어떤 재원, 자원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익스펜션이 확대잖아. 익스펜드가 확대하다라는 뜻이니까 재원의 확대. 그러니까 더 많은 재원을 얻음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그 재원을 얻지 못하면 부서 간에 회사 안에서 분명히 어떤 갈등이 생긴다는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자, 예를 들면 한 부서가 5대 정도의 컴퓨터가 필요해. 예를 드는 거야. 됐죠? 근데 아이고 3대를 살 예산밖에 없는 거야. 분명히 5대가 필요한데 예산은 3대밖에 없는 거야. 자, 하지만 그 재무부서에 있는 돈을 담당하는 재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뭐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른 부서의 다른 장비들에 대한 구입을 조금 연기해 달라고 그 재무부서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지. 어떤 돈이냐 하면 남겨진. 누구한테 남겨진? 지금 컴퓨터 5대를 필요로 하는 그 부서의 컴퓨터를 위해 남겨진.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책에 이미 표기가 돼 있겠지만 과거 분사 암기해 두시고.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하지만 재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어떤 다른 장비들을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미뤄달라고 이렇게 요청함으로써 요청해서 이제 다른 부서에서 살 돈을 이제 우리 부서가 미리 할당을 받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더 많은 돈이 남게 되는 거야. 자, 이 문장 위치로 여러분들 남겨두면 되겠고, 게다가 괄호친 부분은 어순배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둬야 돼. 지금 괄호친 부분은 빈칸 추론이 아니야. 어순배열, 즉 서술형이야. 그 다음 문장.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건 다른 부서에서 사야 될 항목들을 미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컴퓨터를 살 자금이 없는 거지. 그치? 자, 그렇지 않다면 그 회사는 may be reorganized. organize가 구조 조정을 하더라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구조 조정이 돼야 될지도 몰라. 회사라는 건 구조 조정이 되는 대상이지.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수동태가 된 거야. 그 회사는 구조 조정이 돼야 될지도 몰라. 아니, 컴퓨터 때문에 구조 조정이 되는 것까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 되었건 지금 당장 필요한 컴퓨터 또는 물건을 못 사기 때문에 그 돈을 반드시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구조 조정이 될지도 모르고 구조 조정이 되면 몇몇 사람들은 잘리겠지. 그치? 여러분들 지금 봤던 선생님이 만들어준 자료에 보면 답이 기분이라고 나와있지? 그러니까 일찍 은퇴가 주어진다라는 건 좋게 말하면 좀 일찍 은퇴가 주어진다는 거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잘린다는 거잖아.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거야. 이래지? 재원 확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구조 조정을 해서
컴퓨터 장비에 대한 자원을 이제 free 자유롭게 하다니까 결국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암기해야 될 부분 those ing 그러므로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야. 그러므로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런 표현들 암기해도. 자,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몇몇 사람들이 잘렸잖아. 이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야? 이미 갈등이 생긴 거지. 갈등이 생겼잖아. 자, 당신 이제 그만두세요. 컴퓨터 살 돈 없으니까 그만두세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 당장 내 밥줄이 끊기는데. 그치? 어찌되었길래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컴퓨터 장비를 사는 문제라기보다 이제 자금을 얻게 된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 문장.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원의 확대, 이제 재원의 확대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필요한 장비를 또는 필요한 어떤 도구를 구매하고 얻는 이 재원의 확대라는 건 수반해. 뭘 수반해? 그냥 필요한 장비만 사면 되는 거야? 회사의 전체적인 구조조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뭘 수반하냐면 예산의 재편성. 워킹이 작업이니까 재편성. 예산의 재편성. 필요한 장비를 지금 구입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걸 구입하려고 예산을 재편성하는 거야. 예산을 재편성하는 과정에 정말 안 좋은 뭐 상황까지 간다면 회사를 구조조정하고 특정한 사람들이 이제 잘려야 되겠지. 됐지? 뭘 위해? 결정하는 목적인데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 추가 자금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지 발견하다보다 자금을 발견하니? 아니지. 마련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 추가 자금이 어떻게 수동태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추가 자금, 지금 재원이 필요한데, 이 컴퓨터가 필요한데, 추가 자금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짜 심각한 경우엔 구조조정까지 갈 수 있고, 오케이? 이런 추가 자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를 결정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예산의 재편성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의 재편성이라는 건 이제 돈을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돈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일부 부서 구조조정을 하고 감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의 재편성이 수반되기도 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재원의 확대를 통한 갈등을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재원을 쉽게 얻지 못한다는 건 궁극적으로 갈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서 그 갈등이라는 건 뭐였어? 회사가 구조조정이 되고 구조조정이 된다는 것 자체는 특정 직원들이 조기 은퇴, 즉 잘릴 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 어떤 재원의 확대라는 건 단순히 돈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마지막 문장에서 봤다시피 어떻게 추가 자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목적으로 회사 전체 예산을 재편성하고 재편성하는 과정에 구조조정이라는 결과를 즉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지? 조금 경제적인 내용이니까 어려울 수 있어. 여러분들 예습 또는 시험 보면서 복습하면서 모르는 부분들 표시하고 쌤한테 질문해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문제도 상당히 좋은 지문인데 일단 소재 먼저 볼게. 자녀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 올바르게 경고하는 법이라 그랬는데 올바르게 경고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어떤 뛰는 행동을 했어. 그러면 이제 불러서 그렇게 뛰는 행동은 정말 안 좋은 행동이야 라고 딱 부러지게 올바르게 경고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그냥 야 그러지 마. 나쁜 소년들 나쁜 애들이나 하는 짓이지. 어떤 특정한 행동을 지금 가르쳐서 그 행동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쁜 행동이지 나쁜 애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뭘 구분을 하지 못하냐. 자기의 행동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야.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혼내주고 야단을 치면 아, 이 행동이 정말 안 좋은 행동이구나 알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연히 그냥 그러지 마! 그거 나쁜 행동이야! 또는 그러지 마! 너 그러면 혼나? 그러면 못된 아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이 잘못됐고 또 내가 나쁜 아이인가? 내 자신과 내 행동을 혼동한다는 거야. 됐지? 자, 볼게. 첫 번째 문장. 애들인데 어떤 애들이야? hears, 들어. 뭘 들어? A stern warning, 엄격한 경고, 엄중한 경고를 들어.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행동이야.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질책을 들은. 자, 뭐에 대해서? About the danger of running in the street. 길거리에서 막 뛰어다니다가 어떻게 돼? 자동차 사고 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현실적으로. 이 길거리에서 뛰어다닌다는 이 위험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듣고 혼이 나는 이 애들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게 더 나은 자존감, 자아감을 갖게 된대. 혼나면 뭐 애들이 위축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선생님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 특정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모님이 혼내는. 반대로 그 혼을 받은 그 애들은 더 나은 자존감을 갖게 되더라. 어떤 애들보다? 애들인데 오직 뭐라고만 들어. 야, 너 그러면 나쁜 애야. 이렇게. 그치?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치? 왜 나쁜 애인지 애들은 모르잖아. 부모님은 알겠지. 성인이기 때문에 뭐가 나쁜 행동인지. 그치? 근데 애들이 뛴다는 거야. 모르니까 뛰는 거지. 그냥 막연히. 그 나쁜 짓이나 나쁜 애들이나 하는 짓이지. 나쁜 애야. 라고만 너무 추상적으로 이런 얘기만 들은 애들보다 자존감이 더 높더라 이 말이지. 반대로 그냥 막연하게 나쁜 애야, 혼나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만 경고를 하고 혼을 당하는 애들은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지. 됐지? 그 다음 문장 봐봐. 자, 애인데 어떤 애야? 진짜 나쁜 애인 거야? 아니지. 위에 따옴표가 나왔다는 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문맥적인 의미인 거야. 여기서 문맥적으로 나쁜 애인 애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정말 나쁜 애가 아니라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애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 나쁜 소년이야 라고 들은 애들은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는 거야. 또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 내 행동이 그리고 내 자신이 올바른 게 아니구나. 그게 무슨 소리냐? 나도 문제이고 나의 행동도, 그도 문제이고 그의 행동도 문제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야. 만약에 그 행동은 나쁜 행동이야 라고 질책을 들었거나 혼을 받았으면 뭐라 그러지? 혼이 났으면 아, 그 행동만 나쁜 행동이구나.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뭐 그 행동 바꾸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쁜 애야. 이렇게 추상적으로 막연히만 얘기해버리면 그 애들은 아, 나조차 그리고 나의 행동조차 모든 게 다 올바른 게 아니구나 라는 메시지를 얻게 되고 그렇게 걔네들은 받아들이고 해석해버린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애들은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차이점을 배우지 못해. 뭐와 뭐의 차이점이야? 그가 하는 행동, what he does. 그가 하는 것이니까 이건 행동이지. 그 다음에 what he is. 그 자신이지. 자신과 행동의 차이점을 배우지 못하는 거야. 그냥 나쁘다라고 그러니까 혼이 나면 아, 나도 나쁜 애구나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왜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줘야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아, 오늘 이렇게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문제구나라고 인식할 텐데 그냥 bad boys, 나쁜 애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성인이 됐을 때, 자, as an adult 하면 성인이 됐을 때라고 해석해. 그 성인이 된 그 친구, 그 애 내면의 비판,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비판이잖아, 그치? 그게 공격을 하는데 뭘 공격을 하느냐? 그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자아, 그의 가치관 또는 자기 자신의 모습까지 공격을 하고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갈게. 이제 그렇게 혼이 났고 그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했잖아.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그 내면의 비판, 어렸을 때 들었던 내면의 비판이 계속해서 그의 행동과 그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라는 건 앞서서 얘기했던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존감, 자아감을 얘기하는 거지. 그 자신의 자존감, 자아감을 자꾸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축이 되고 부모님한테 혼을 많이 받으면서 야단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던 애들이 많이 위축이 돼 있잖아. 여러분들 알다시피, 너희들 알다시피, 그치? 근데 혼을 내도, 부모님들이 혼을 내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혼을 내고 그런 야단을 받은 애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떳떳하고 오히려 그 잘못된 행동들을 개선해 나아가면서 더 나은 애로 발전하고 성인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인데 어떤 부모님인 거야? Carefully distinguish between inappropriate behavior, 즉 잘못된, 부적절한이라는 건 잘못된 거지. 부적절한 행동과 그 다음에 그의 기본적인 선의, 그러니까 다른 단어로 바꾸면 이건 지금 worth지, worth. 그의 가치관 또는 다른 단어로 바꾸면 self esteem이지. 앞서서 봤던, 그치? self esteem 이해되지? 그 애의 기본적인 선의 또는 그 애의 가치관, 그 애의 자존감,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신중하게 구분하는 부모님.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행동만 꾸짖고, 그리고 그 행동과 별개로 그 애가 착하다는 건, 올바른 애라는 건 자꾸 인지시켜주고 주지시켜주는 이런 부모님들은 애들을 키워. 근데 어떤 애들로 키우겠어? 나중에 자존감이 높은 애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보자.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자기 자신에 대한 더 나은 감정을 갖고, 그리고 훨씬 far 더 부드러운 내면의 비판을 가지고 있는, 더 부드러운 내면의 비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감정이라고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내면의 비판이 있지.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혹독한 비판이 좋아? 아니면 부드러운 비판이 좋은 거야? 부드러운이잖아.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훨씬 비교급이야. 훨씬 더 부드러운, 젠틀한 내면의 비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의 가치관, 자기 자신의 자긍심, 그치? 자존감이 높은 애들로 성장하게 되더라. 이해됐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슨 내용이냐? 자녀가 어떤 위험한 행동 또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이 어떻게 경고를 하고 야단을 쳐야 되느냐? 그 행동에 대한 원인, 그 행동에 대한 결과, 즉 그 행동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잘못을 짚어줘야 되는 거야. 그냥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혼나, 너 잘못된 애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애들은 모른다는 거야. 만약에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면 애들이 왜 하겠어? 아직 애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리 분별을 잘 못하니까 충동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소재 보면 건강의 비결이 될 수 있는 조상들의 생활 방식. 이건 진짜 선생님이 읽으면서도 완전 와닿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 왜 나이를 먹으면, 이를테면 아저씨
또는 아줌마. 왜? 아저씨스러운 몸매가 있고 아줌마스러운 몸매가 있잖아. 그치? 왜 그렇게 될까?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어 지금 요즘에. 왜?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당연히 노화에서 발생하는 거지.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이 뭐 나이를 먹다 보니까 모든 이제 신진대사나 모든 어떤 신체적인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겠지. 20대 또는 30대 이런 초반보다. 그치? 근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 어렸을 땐 좋든 싫든 학교 걸어가야 되고 버스 타고 가? 그럼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되고 그치? 자꾸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나이를 먹으면 맨날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에 앉아만 있고 선생님은 차 타고 지하 주차장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차 타고 선생님이 일하는 곳까지 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걷는 일이 없는 거야. 즉 움직임이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신체 기능들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자, 무슨 소리냐? 옛날 조상들의 생활 방식은 다 움직임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 일찍 죽었겠지. 왜? 질병이 걸렸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건강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됐지? 자, 한번 볼게. Let's go back to our ancestors. 한번 조상들의 시대로 돌아가 보자.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엘리베이터가 있기 이전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기 이전에, 자동차, 심지어 말이 있기 이전. 전부 뭐야? 우리가 편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나 동물들이잖아. 그게 있기 이전 조상들의 생활 모습은 어땠냐 이 말이야. 바로 이게 시기였어. 시기야. 바로 시기다. 어떠한 이거 이렇게 해석하자. 어떠한 시기이다. 어떤 시기냐? 우리 인간의 physiology, 즉 생리적 기능이 원래 come of age가 뭔 뜻이냐면 성인이 되다라는 뜻이야. 우리 인간의 생리적 기능이 성년이 되다, 즉 가장 발달했던 시기였다. 이 말인 거야. 모든 생리적 기능이라는 건 뭐 신체적, 그 다음 내부 어떤 기관들을 다 포함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이런 생리적 기능. 쉽게 말하면 우리 신체 기능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언제가? 조상들, 선조들이 있던 시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도구나 동물들이 없던. 그러니까 말은 있었겠지. 근데 말을 어떤 교통의 수단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던 그 시대겠지. 그치? 아까 come of age가 뭔 뜻이라 그랬어? 성년이 되다. 근데 여기서 문맥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발달하다, 성숙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은 자, 우리 조상들은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했어. 뭐 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일단 원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호랑이한테 물려 죽잖아. 사자한테 물려 죽잖아.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뛰어다녀야 됐다는 말이지. 그 다음 unlike이 뭐뭐한 달리지. 낫이 있기 때문에 이중부정이야. 뭐뭐한 다르지 않게. 다른 동물들, 포유 동물들과는 다르지 않게 인간들도, 즉 조상들도 많은 에너지를 expand, 확대해야만 했어. 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게 뭘 얘기하는가? 여기서 문맥적으로 움직여야만 했다 이 말이지. 우리 에너지 잘 안 쓰잖아. 가만 앉아있고. 그러니까 살찌게 되는 거고. 그치? 선생님 봐. 살찌잖아. 많은 에너지를 확대해야만 했다, 소비해야만 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에너지를 써서 움직여야만 했다 이 말이지. 뭐 하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지? 생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음식을 얻고 물을 얻기 위해서. 이 말이 즉 생존하기 위해서지. 그치? 그래서 앞서 있는 문장 Our ancestors had to move to survive랑 똑같은 문장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초기 인간들은, 이게 주어가 되는 거지. 이 초기 인간들은 동사 for 유목민들이었어. 근데 어떤 초기 인간이냐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생리적 기능들, 즉 우리의 신체적 기능들 대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들과 함께, with whom, 그들과 함께, 그 선조들과 함께,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의 생리적 기능을 공유한다는 것. 다 닮았다 이 말이야. 지금 그 시대의 그 사람들과 지금 우리의 생리적 기능들, 신체적 기능이 다 비슷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미 발달이 되고 완성이 됐다는 거야. 이미. 이해됐지? 공유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눠 쓴다는 개념이 아니야. 이미 그 사람과 우리가 같은 기능을 공유한다는 건 그 사람들도 이미 신체적인 기능, 생리적인 기능이 이미 최고조로 발달했던 이 초기 인간들이 유목민이었대. 유목민이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거야? 움직이는. 그러므로 움직임이라는 건, 유목민이라는 건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수렵 채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라는 것, 즉 이동이라는 것은 그들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이 말인 거야. 됐지? 이 문장 어순배열이고 지금 여기 moving이라는 건 빈칸 추론이니까 남겨야 돼. 여기서 moving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움직임, 신체 활동, 에너지 소비. 오케이? 자, 이 유목민들, 이런 유목민들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후손이잖아. 신체적 기능도 똑같고, 그치? 우리의 생리적 기능, 우리의 신체적 기능, 우리의 모든 신체, 내부 어떤 장기, 모든 측면은 뭘 기반으로 이루어진 거야? 엄청난 움직임.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화가 돼서 지금 우리의 이 모습, 생리적 기능을 갖게 된 거야. 됐지? 다시 볼게. 이 유목민들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유목민의 후손이기 때문에 생리적 기반들이 전부 다 유목민들과 닮아 있겠지? 그리고 유목민들이 그 생리적 기능을 발전시켰을 이유가,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움직임 때문이었어. 풍부한 움직임. 그리고 물론 뭐 식단이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고 뭐 견과류도 있고 생선도 있고 다양한 음식도 있었지. 다양한 음식을 섭취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장하고 신체 기능들이 어떻게 됐겠어? 진화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풍부한 움직임. 됐지?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to the extent는 뭐뭐 하는 한 정도에서 가면 돼. 접속사로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풍부한 움직임. 그리고 나아가서 건강한 식단들이지. 뭐 vegetable, fruit, nuts, fish. 그 다음에 infrequent small portion of meat. 고기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 적당량은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치? 어떤 빈번하지 않은 작은 양의 이런 고기들, 작은 양의 지방, 작은 양의 어떤 뭐 적절한 단백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의 생리적 기능들이 발전했지만,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한 어떻게 돼? 우리의 건강은 좋아지겠어, 나빠지겠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우리의 건강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내용이 되는 거야.